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쓰레기. 우리 쓰레기 문제는 뭐 쓰레기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재활용으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쓸 수 있는 건 다시 쓰자 하는데 문제는 저도 분리하러 가면 뭘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플라스틱인지 뭐 비닐인지도 애매한 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체로는 되는데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 항상 쓰레기 배출을 분리수거할 때 그럼 고민이 있는데 뭐 좀 잘 표시 좀 해주면 어떠냐. 이게 최선인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이게 최선이냐? 맨날 교육하라고 그러고 좀 외우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이 예. 지금까지는 니들이 궁금한 걸 내가 얘기해줬는데 어. 오늘은 내가 니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니들이라고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 네, 하여튼 그거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홍수열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야. 그 분리 배출 네. 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네,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소소한 안타까움은 있으나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그러니까 분리배출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식도 같이 높아졌는데 예, 분리배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기준들이 더 모호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혼돈지수, 혼란지수도 지금 같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그 집안에서 분리배출에 열심히 동참하고 계시는 그 남성 여러분, 분리배출 담당입니다. 지금 분리배출 담당. 예.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예. 좀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혼란에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나열하면은 사실 끝이 없고요.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라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나마 좀 편안하지 않을까. 뭐가 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예. 일단은 오늘 분리배출 표시에 한정해서 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시가 일단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는 게리 앤더슨의 표시를 받아서 예. 미국의 플라스틱 산업계에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산업협회에서 1988년에 공식적으로 이 채택에서 붙인 거예요. 근데 소장님 1, 2, 3, 4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왜 숫자가 써 있습니까? 재질을 숫자로 표현하자. 그렇지. 1번은 1번끼리 분리, 2번은 2번끼리 분리하면 되지. 이게 뭐 PET인지 LPET인지 PP인지 이걸 왜 구분하냐는 그래서 거지. 1번은 PET, 2번은 HDPE, 3번은 PVC, 4번은 LDPE, 5번은 PP, 6번은 PS, 7번은 기타 other.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을 삼각형의 숫자로 분류를 넣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 협회에서 1988년에 처음으로 붙인 거고, 이게 지금 국제 표준 기구에서도 이 표시를 좋네. 그대로 플라스틱 이름은 사용을 언어로 하는데, 아니 좋아도 그럼 이 통이 7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플라스틱만 7개가 있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소비자들이 이 숫자를 다 외워야 돼? 근데 저 숫자는 숫자야 뭐 외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6번은 6번끼리 분리하는 게 왜 뭘 외워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분리 배출할 때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모르죠. PP인지 LDP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숫자 구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배출하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에. 네네. 플라스틱에. 네네. 그러니까 저 숫자는 소비자들 보고 재질을 구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라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재활용 그렇죠. 업체들이 선별하거나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재질별로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굳이 6개 1번 통, 2번 통, 3번 통 그렇게 그러니까 넣는다고. 소비자가 플라스틱 재질을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네. 소비자는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하나하나 알 수도 없죠.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분리 배출해야 될 플라스틱이다 아니다.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 표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이다. 아 원래. 원래 시작은 저런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그게 3번이든 7번이든 아무튼 한꺼번에 분리를 해라. 그렇죠. 저런 삼각형 없으면 분리하지 말고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뭐 파묻든 태우든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다.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인데 물론 그 플라스틱 협회에서 모든 그 플라스틱에 저걸 갖다 붙인 것도 그린워싱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 배출에도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에도 저런 걸 갖다 붙이면 소비자들은 마치 재활용이 되는 것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1988년에 저 표시를 갖다 붙인 거는 그때 미국 사회에서 플라스틱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린워싱 의미로 갖다 붙인 거다. 그럼 저 6, 7가지 중에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녀석들도 있어요. 아더 아닐까 아더? PS, 아니, PP, LDP.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더라도 선별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같은 P라도 예. 선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건 나라마다 다르다. 재활용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고. 자꾸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기 시작해버리면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다. 배출되고 난 이후에 문제는 소비자가 깊게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모양과 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선별장에 따라서 재활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시간 있으면 공부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아니 그거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 소비자가 물론 다 알 수 없죠. 그 헷갈리고 굳이 그렇게 다 알아야 되느냐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1차적으로 잘 선별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분류하는 게 좀 편리하지는 않겠습니까? 아니, 소비자가 뭐 잘못 헷갈려서 저쪽에 넣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만 잘 분리해서 배출해주면 예. 알아서. 그 다음에 선별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차피 못하니까 근데 질문이 그 다음에 알아서 재활용 업체에 가면 전문 직원들이 선별을 할 때 저 숫자가 필요해요? 즉 그 사람들은 5번은 5번대로 7번은 7번대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많이 배출되는 것들은 예. 선별하시는 분들이 아시죠. 딱 보면 딱 보면 3번이라고 안다. 모양만 보면 저거는 무슨 재질이다 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숙련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 쭉 컨베어 벨트가 지나가면은 페트를 고르시는 분들은 페트만 고르고 골라내시고 아. P를 골라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골라내는 그렇게 골라내요. P를 딱딱 골라내시고 PP를 골라내시는 분들은 PP를 골라내시고 아. 그러니까 요즘은 또 기계로도 선별을 해요. 예. 빛을 쏴서 저도 그걸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할 것 같더라고요. 예, 빛을 쏴서 그 파장에 따라서 센서가 인식을 해서 예. 그 공기를 쏴서 페트를 인식하는 센서에서는 페트만 잡아서 공기로 쏴서 골라내고 예, P만 잡아내는 센서는 P만 골라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손으로 선별하기도 하는데 그 선별하시는 분들은 숙련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저거는 P다, PP다. 왜냐면 계속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것들은 항상 P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라내시는 거고 근데 저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헷갈릴 때 익숙하지 않은 그렇죠. 썸띵이 나오면 그때는 그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저기 플라스틱의 번호와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게 유해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번호가 있으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유해한 플라스틱을 분리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숫자는 유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숫자 바꾸는 건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국제 표준 기구에서
것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용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숫자 적힌 것들도 많이 찍혀 있어요. 없는 것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아, 찍을 테면 찍어라. 찍고 싶은 사람들이 정보 제공을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분리 배출 표시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분리 어떻게 배출 하고 있지?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 그거엔 햇반이 아더로 돼 있대. 아더. 네. 아더. 네, 이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 우리나라 겁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 아, 있어요. 이거는 의무다. 요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숫자는 하든 말든 알아서 하지만 야, 예, 요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어렵네. 일단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EPR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한 제도예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그 재활용 업체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재활용을 하도록 예.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주로 포장재 많이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아니면 샴푸, 화장품통, 라면 봉지, 과자 봉지 같은 예. 이런 비닐봉지까지 포장재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고 있고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는 포장재는 반드시 저 표시를 해야 돼요. 와. 생산자가 저 표시하는 게 책임이다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네. 그러니까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되는 품목이니까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분리배출하도록 반드시 분리배출 표시를 해. 예. 그 알겠어요. 의무다. 알겠어요. 예, 예, 알겠어요. 의무가 네. 되는 것이고요. 그 분리배출 표시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 일단 삼각형 안에는 크게 재질을 적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캔, 유리, 일반 팩, 멸균 팩, 종이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질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삼각형에 플라스틱이라고 적어놓고 밑에 구체적인 재질, 페트, HDP, LDP, PP, PS, 기타. 예. 다음에 되고. 다음에 비닐 같은 경우에도 페트, HDP 해서 아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플라스틱이냐 비닐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밑에 구체적인 재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근데 일반 팩, 멸균 팩 이것도 다릅니까? 팩은 아, 요거는 팩이지? 좀 특별한 경우라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예,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해서 일단 플라스틱에 아더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무슨 소리야? 삼각형 그려 있으면 재활용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한 상식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보가 많아지면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실제 선별장에 가봤더니만 네. 선별이 안 되고 있더라. 재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 이런 품목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을 가봤더니만 실제 재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분리배출하면 안 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보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도 그 분리배출과 관련된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 표시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리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거는 재활용이 되고 어떤 건 재활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리배출 표시에 대혼란이 발생해 버리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만 보면 된다, 소비자들은.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새로운 표시가 하나 추가됐어요. 예. 그래서 삼각형에 작대기가 딱 꺼여 있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인가 그렇죠. 이건 보죠? 직관적으로 분리배출 하지 마.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분리배출 하지 말라는 표시인 거죠. 하지 마라. 그냥 예, 버려라.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잖아, 신호가. 예. 그러니까 저거는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이야. 알겠어요. 아, 저거 안 붙이면 자꾸 분리배출 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그런 거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중에서도 이건 도저히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샴푸의 그 스프링 그 펌프 있죠, 펌프. 예. 펌프 같은 경우에 이제 철 스프링이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반드시 버려야 될 품목이야. 그건 플라스틱이 들어 있지만 네네. 그 철 스프링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이 녀석은 서로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재활용을 할 때에 뭐 파쇄를 할 때에 철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쇄기의 칼날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걔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요런 이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배출 표시 중에서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을 알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예, 여기 이걸 알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제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하는 표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에서 이런 게 많던데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저게? 분리배출은 했는데 넌 이거 쓸데없는 어쩌라고. 짓을 한 거야. 이거 재활용은 잘 안 되는 거야. 왜 징징대? 어려워도 해야지. 그럼 똑같아. 일단은 어렵다고 징징대는데. 작년 2023년부터 예. 저게 표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재활용 용이성 평가라는 걸 해요. 재활용 용이성 평가. 재활용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페트병은 재활용이 아주 잘 되는 기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정해 놓고 네. 그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된 거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어려운 어려움. 건 알겠는데 재활용이 어렵다는 걸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운 거니까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꺼려하게 되면 생산자들이 제품을 개선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런 취지로 재활용 용이성을 쓰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구분을 했는 거고 최우수, 우수는 뭐 자랑하고 싶으면 쓰고. 쓰고 예. 굳이 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예. 그런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표시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 받았다고? 예,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 그 재활용 어려움이 써 있더라도 저거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해놔버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재활용 어렵구나.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 표시라는 게 등장하면서 분리배출의 혼선을 더 키워버리는. 와, 이거 진짜 이거는 혼선이네. 그러니까 재활용성 낮음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예. 좀 이렇게 재활용 어렵다라고 좀 센 표현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잘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좀 재활용을 좀 저품질로 좀 하게 돼. 뭐 재활용을 좀 방해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봐요. 투명한 페트병은 그 투명한 색이 최고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잘 돼.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이면은 당연히 재활용 우수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투명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은 재생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그래서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기한다는 갈색 거죠. 맥주 페트병이 그러면 재활용 어려움이 되겠죠. 재활용 어려움. 예, 근데 그럼 갈색 맥주 페트병은 재활용이 전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주면 고급스럽게 더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괜히 지금 색깔을 넣어서 더 재활용성을 더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명한 색깔을 좀 바꿔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그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야,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진짜 야 정말 너무 공급자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어. 사실은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재활용성 낮다 정도로. 이건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면 어쨌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의식하지 말고 그냥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아. 필요하겠다. 그 앞서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작대기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표시는 이렇게 작대기가 끄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부가적으로 어떤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표시다. 그러니까 좀 요렇게 좀 정리를 재활용 했으면 어려움이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그 사연이 이런 거니 이거를 재활용 못하는 거니까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야 된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라. 하지 말기도 하고 요거는 진짜 좀 표기를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진짜로. 너무 혼란스럽게 돼 있네. 근데 이제 제도가 자꾸 발전한 건데 복잡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들은 좀 커져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몰랐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재활용 볼수록 진짜 볼수록 재활용 대박이네. 내가 이거 하면서 이게 재활용 어렵다는데 내가 이걸 재활용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용어로 바꿀 것 같아요? 본인이 바꾸면 네? 뭐라고 해야 그 의도는 전달되면서 뭐 아니면 상중하로 하든지 그럼 상중하로 하든지. 재활용상 무슨 의미인가요? 업자들만 알게 업자들만. 소비자 알라고 만드는 거라면서요. 이야 그거는 놓고 약간 과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는 알겠는데 과욕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그 일반 팩과 멸균 팩. 아 나 이게 제일 어려워. 이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얘 두유팩이다, 우유팩 이런 거 예. 종이에다 넣어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일반 팩은요. 그거 딱 알아요? 서울우유 사면 종이팩이 있죠. 네? 근데 이 서울우유는 그냥 그 상온에다 두면 네. 일주일이면 상해요. 네? 그건 종이팩이에요. 근데 멸균팩은 멸균우유 아세요? 알아요. 한 달을 놔도 그대로, 두 달을 놔도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 안에 있는 우유는 멸균우유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멸균팩이고 멸균우유가 아닌 건 종이팩이고. 아니 그건 아는데 멸균팩과 종이팩을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데 가보면 구별이 되냐? 팩만 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플라스틱 종이지 플라스틱 종이.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 네. 예. 일단 우유팩은 일반 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양면에 음료를 담기 때문에 종이 용기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음료를 담을 수 있잖아요. 네. 젖지 않게. 그래서 종이에 양면에 비닐만 코팅되어 있는 것은 일반 팩이고 우유팩이에요. 우유를 담는 팩. 예. 예. 그리고 멸균팩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고 알루미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야 멸균팩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빛과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료를 멸균한 다음에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음료가 안 상해요. 그래서 두유라든지 주스라든지 요즘 생수도 멸균팩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그 냉장고에 보관을 안 해도 괜찮은 것들. 괜찮은 것이죠. 그게 알루미늄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우유팩은 양면에 비닐만 코팅되어 있어서 차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은 우유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유팩이 일반 일반 팩이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팩이 멸균팩이다. 안 상한 애들은 알루미늄 들어가 있다. 네네. 실온에서도 잘 안 상하는 애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두유팩이라든지 주스팩이라든지 그 요새 생수팩 요런 쪽이 이 멸균팩을 쓰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팩과 멸균팩인데 일단 페이지에 섞여 들어가면 양면에 비닐 코팅 때문에 일반 페이지하고 같이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폐지해 버리면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모아야 되는 거죠. 팩만? 예, 팩만 따로 모아야 되는. 신문지 넣는데 같이 넣으면 네. 재활용 그 분리 가져가신 분이 에이 이거 왜 거기다 넣었어 하고 분리해 주시잖아요.
안 해요? 통상적으로 그냥 폐지 제지 회사로 그냥 같이 섞여서 들어가요. 아, 종이는 그러니까 종이에 우유팩이나 멸균팩을 집어넣으면 네. 그냥 통상적으로 박스 만드는 곳으로 다 간다. 종이 박스 만드는 곳으로 다 쓸려 들어간다. 어. 그런데 일반 종이하고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닐이 네.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종이에 섞여버리면 재활용이 안 된다. 뭐가 안 돼? 일반 종이가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 종이팩이. 야. 그러니까 종이팩만 따로 모아야 되고요. 종이팩도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따로 모아서 제지회사로 보내줘야 각각 재활용이 돼요. 그럼 이런 멸균팩, 일반 팩도 재활용이 돼? 이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 비닐 코팅이 돼 있고 그 안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이걸 뭐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서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이제 물에 종이를 넣고 막 그냥, 예, 저으면 그렇죠. 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종이 섬유가. 예. 그런데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면은 이게 해리가 되는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러겠죠?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폐지와 종이팩이 같이 섞여버리면은 일반 폐지는 다 풀려버렸는데 예. 얘는 안 풀린 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쓰레기로 빠져버리고 이제 풀려 있는 섬유만 모아서 종이로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신문지에 섞으면 얘는 쓰레기가 된다. 그 그렇죠.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유팩만 따로 모으면 동일한 게 모여 있으니까 비닐이 떨어져 나올 때까지 계속 계속 오래 저어서 불리면 되니까. 되는 것이죠. 아, 그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팩 중에 요즘 어떤 게 있냐면 몸통은 그런 팩이야. 일반 팩이나 그 멸균 팩이에요. 근데 꼭다리는 플라스틱이 있어. 있지. 어? 요즘 다 목에 예, 그렇게 목이 많이-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럼 이건 저 대체 플라스틱 뚜껑도 분리배출하지만 이 목도 따야 돼. 이 목을 따져줘야 돼. 따지지가 않아. 아니 뭐 종이가 풀리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부분은 쓰레기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냥 같이 아. 해도 그러니까 돼요. 제지 회사에서 그러니까 알겠어요. 비닐이 벗겨지고 어. 플라스틱 마개 같은 것도 같이 그냥 쓰레기로 나와서 그 부분은 제지 회사에서 다 소각을 하는 거고요. 와. 나머지 종이만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 예. 근데 어쨌든 종이팩을 재활용하려면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집어가면 재활용하기가 좋아서 고급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고급 아. 재활용품. 그러니 그건 따로 분리를 좀 해줘라. 요즘은 이렇게 그 우유팩과 멸균팩을 자동으로도 기계로 선별을 해요. 빛을 쏘면은 그 알루미늄 빛을 차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멸균팩은 빛이 통과를 못하고 우유팩은 빛이 통과를 하니까 센서가 그걸 인식해서 기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유팩과 멸균팩을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이팩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부 아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어. 환경부가 그렇게 좀 지침을 만들어서 어. 그러니까 지금 종이팩은 폐지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이것들은 좀 많이 알려져서 예. 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아파트 분리 배출함에 가봤더니만 종이팩 수거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꺼림직한 기분으로 종이에 그냥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재활용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럼 그건 종이 재활용할 때 가면 쓰레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아파트 분리 배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종이팩 수거함을 따로 하나 추가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져요. 아니, 그러니까 분리 배출해야 될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품목 정도는 네. 지금도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병 5개나 되는데 우유팩, 멸균팩 우유팩, 멸균팩도 따로 해야 또 되는 하자고요? 거야?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팩은 팩끼리 그냥 그러니까 팩은 일반 팩, 멸균팩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캔 버릴 때 철캔하고 알루미늄캔 따로 안 버리잖아요. 같이 버리죠. 그렇죠, 같이 그렇죠.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도 1번부터 7번까지 따로따로 안 버리잖아요. 같이 예. 버리죠. 같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팩도 같이 버리고 필요한 선별은 선별장에서. 그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붙여버렸다. 이것도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 봐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올해 1월부터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버렸어요. 왜요? 어려우니까.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다고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우유팩이 종이팩의 95%였어요. 예. 멸균팩이 5%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유팩이 대다수일 때는 멸균팩은 우유팩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멸균팩은 우유팩 재활용을 방해하는 애야. 그래서 재활용 어려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5대 5예요. 예. 우유팩 반, 멸균팩 반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 업체로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멸균팩을 우유팩 재활용을 방해하는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 아니 어렵대잖아요. 그 어렵다. 자체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물질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녀석이랑 섞일 가능성이 높은데 소수라는 이유로 예전에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미 5대 5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어렵다고 해놨어요. 그렇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경우 있어서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멸균팩이니까 우유팩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활용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멸균팩도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해놓았는데 멸균팩에 대해서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해서 분리 배출을 하지 말도록 마치 유도를 해버리면 뭐 재활용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재활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냐, 이런 혼선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운 표시 중에서 빨리 저거 조금 개정해줘야 되는 사안들은 저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아니 왜냐하면 멸균팩끼리만 모아주면 제지회사에서 화장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뭐 과자 상자 같은 그 백판지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핸드타올, 화장실에서 쓰는 손 닦는 용도의 핸드타올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제품으로 재활용을 충분히 잘할 수가 있는데 왜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헷갈리게 해놨냐. 그러니까 근데 멸균팩 안에는 누런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팩 안에는 하얀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팩은 비닐을 벗기면 하얀 종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얀 화장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멸균팩 안에는 누런 종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얀 화장지를 못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유팩을 하얀 화장지로 만드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은 멸균팩만 따로 알겠어요. 모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런 종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런색 화장지를 만들면 돼요.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팩은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팩 분리수거하는 그게 섹션이 없는데 그럼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팩은? 그런 경우에 분리를 별도로 팩은 따로 안 해놨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분리해서 일단 버려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 그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 그거 어디 좀 세 번째로는 우유팩을 들고 가면 예, 펼쳐서 가져가면 펼쳐서 예. 몇 장, 뭐 한 1kg 이렇게 모아야죠. 1kg 먹으면 예. 휴지 한 장 준다고요? 주는 네. 예.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최근에는 에코야 얼스라고 하는 예? 앱이 있어요. 앱. 예. 에코야? 에코야 얼스. 지구라는 뜻. 에코야 얼스. 아, 예, 얼스. 얼스. 예, 예. 구글 어스 할 때 어스. 네. 네. 에코야? 에코야는 그냥 에코. 에코야. 그냥 야는 한국말. 그냥 한글로 에코야 얼스라고 치시면 돼요. 예. 근데 그거 그러면 하면요. 그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앱을 다운받으시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거기 종이팩을 모은 다음에 수거 신청을 누르면 가져가요? 택배로 가져가요. 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예, 반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나는 무상으로 택배로 분리 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포인트를 받아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실전 포인트로 가입하시면 킬로그램당 100원의 포인트를 받고요. 에코야 얼스 포인트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2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선택지가 없고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종이에 버린다. 그거 중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종이에다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수거해서 아유 이놈 여기 들어왔네 하고 어쨌든 수거 결국은 마지막에 종량제 봉투랑 섞이겠지. 아 정말? 태우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종이로 그래도 버리는 게 좀 그나마 낫습니까? 낫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100%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재활용이 되긴 하거든요. 물에 불리면 풀린다. 지도. 그러니까 100% 완전하게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풀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보다는 폐지로 버리는 게 더 낫다. 하지만 온전하게 재활용하려면 종이팩도 팩끼리 모아야 된다. 따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 따로 설치돼야 된다.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네, 되어야 한다. 그런 거는 그건 맞는 말이네. 근데 왜안 그거 근데 돼 그 있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돈으로 아파트 주민들 돈으로 설치해서 따로 모으면 그거 사갈 때 돈 주고 사가야지 그냥 가져가잖아요. 아니 돈 주고 사가요. 아 우유팩은? 우유팩은 따로 모아주면 일반 폐지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분여해서 돈 모아서 해놔야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재활용품을 업체에 팔잖아요. 예. 그래서 재활용품을 돈 주고 사갈 업체를 매년 선정하죠. 입찰을 통해서 예.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가져가는 업체가 별도로 뭐 우유팩이라고 써서 갖다 놓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서 갖다 그러니까 놓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 그 선정을 할 때 예. 입찰 공고에 우리는 요렇게 품목을 분류할 겁니다. 그게 종이팩이 들어가면 예. 거기 들어온 업체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분리 배출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 공고에서 우리는 요렇게 품목을 분류해서 버릴 배출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예.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렇게 품목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활용 업체에 그렇게 맡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분리 배출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병우유 먹자. 아이, 힘들다. 야, 그때 진짜 분리 배출 그 재활용 어려움 이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좀 이상한 오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콜라에 업소용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네. 우리가 업소에 싸게 팔려고 네, 한 작정하고 거니까. 싸게 판 건데 이거 슈퍼마켓에서 갖다 놓고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슈퍼에 납품하는 가격은 물론 업소용 콜라보다는 비싸지만 유통질서 훼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 볼 때 기분 나쁘시라고 업소용이라고 크게 써놓잖아요.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재활용 잘 안 됨. 재활용 어려움은 대박이었습니다. 야, 하여튼 요거 결정하는 데가 환경부인가요? 네,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환경부 분들은 조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헷갈리게 한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미친다. 그리고 팩은 별도로 해야 된다. 좋다. 고민하지 마라. 그래 써 있으면 그냥 분리배출하면 된다. 그렇죠. 삼각형이 있으면 분리배출하면 분리배출 된다. 표시는 그냥 분리배출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매우 단순한 하나의 원칙으로 그냥 상식에 맞게끔 좀 정착을 시키자.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지는 주지 말자. 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분리배출 표시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 여기에도 없고 이렇게도 없고. 라벨에 보시면 라벨에 항상 있어요. 라벨에. 알겠습니다. 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화가 많이 나셨네. 이놈들이 이게 아니야. 조금 이것 때문에 화나셨어. 화났어. 이게 뭐냐 이게. 네. 예전에는 아유 안타깝습니다. 뭐 이랬다가 요즘에 이제 자꾸 막 말 안 들으니까 막 언짢으시죠? 이놈들 아유 막 그러고. 네. 자, 나이 드는 현상.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